네, 세 번째 역은 시황역인데요. 예,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이재선 안녕하세요. 의원님과 같이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재선 의원님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그죠? 지난 네. 20일까지 6월 데이터가 좀 의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월간 데이터가 결국은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을 해서요. 무역 수지가 기대감이 큰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방향성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라도 하반기 때 수출 증가율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속도인 거죠. 음. 증가 폭과요. 근데 저희가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처음으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수치가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썩 잘 나온 수치는 아니었어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사실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속도 자체는 지금 조금 더딘 상황이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더디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중국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의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을 조금 더 약간 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당장은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 달에 제가 이번 주에 증시 전망, 월간 증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증시 상단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숨고르기를 이제 좀 거쳐야 된다. 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나온 거는 굳이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용 자체도 사실은 막 수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랬죠. 수출 줄은 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그러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WTI가 이제 작년에 한 배럴당 120달러까지 이제 높아졌었다가 네. 지금 거의 한 70달러까지 낮아지면서 사실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무역 수지 흑자가 개선이 네. 된 거지. 뭐 저희가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 수출 회복 사이클만치 오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몇 가지 증거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반도체가 돌아서야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반도체가 돌아서야 되고요. 네. 일단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또 도움은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중국 수출 내지 수입 뭐 약간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를 하고 있어서 네. 좀 더딘 상황이다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 7월이 이제 시작되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좀 시장이 따분하달까요? 좀 재미가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일단 외국인의 그 매수 자금이 저희가 5월 달 대비해서 이제 점차 조금 약화가 됐었고요. 6월 달에. 7월 달에도 지금 그런 경향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펀디멘탈이 지금 뭐 사실 7월달 FMC 회의를 지켜는 봐야겠지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잖아요. 네. 이거를 이길 수 있느냐? 를 이제 첫 번째로 볼 것 같은데 저희가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6월 말 기점으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올라가고는 있는 건 맞는데요. 방향성은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외국인의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환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달러라는 이제 외생적인 요인이 사실 큰 변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근데 6월 FMC 회의 이후로 달러가 사실 이제 약세 전환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조금 횡보하면서 이것도 사실 이머징 수급에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달러 이제 선물 시장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약세 베팅 압력이 강화가 됐었었는데 6월 FMC 회의 기점으로 이제 강세 베팅이 조금씩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 참여자들도 아직까지 그 FMC 회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여전히 반영 중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사실 6월 FMC 회의
회의에서 연준이 최종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를 했다면 저는 증시를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그 FMC 회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직까지 이 시점 자체가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이제 증시는 사실 7월 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다. 네. 그럼 좀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CPI 발표도 있기도 한데 상승을 위한 건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매크로 지표를 크게 보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코어 CPI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지면은 약간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랠리를 펼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 예상치 코어 CPI 지금 한 5.1%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절대적인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응이 그렇게까지는 사실 뭐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그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가 FMC 회의를 2주 뒤에 이제 또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7월 달에 진짜 25p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뭐 이슈가 부족하죠. 재료가 그죠. 에너지가 이제 뗄감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호재든 악재든 오히려 네. 뭐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악재도 올렸는데 악재가 해소되니까 오르는 것처럼 그죠. 여러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주가 상승도 올해 이제 나스닥, 빅테크가 주도하면서 굉장한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애플이 뭐 시총 3조 달러 돌파, 프랑스의 GDP까지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애플이 대단하면서 사실 쏠림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빅테크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 또 하루신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까? 당장 오늘 밤에 궁금해요. 네. 하반기 때 길게 놓고 보자면은 빅테크들의 그 주도주 역할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리 인상폭을 견딜 수 있는 1등 기업에 대해서 시장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특히 애플 기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그 IT라든지 AI 분야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이어지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7월 달 아까 제가 한 달만을 놓고 보자면 네. 여전히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여전한 상황이고 저희가 과거 이제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 부분을 보자면 그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구간 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만은 않았던 구간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좀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미국 쪽에도 영향력이 없잖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저희도 이제 빅테크 실적도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이 생각 외로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피동이 애플을 살 때 따라 샀어야 해요. 그죠? 네. 역시 대단해. 그게 언제였나요? 버피동이 샀을 때가? 꽤 꽤 됐죠? 오래됐습니다. 예, 네. 그전에는 이제 오래됐네요. 예, 그 기술주 투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2006년인가부터 샀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술주 안 산다며 사십니까? 그랬더니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다. 그죠? 맞아요. 서비스 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사 네. 그리고 많이 올랐죠.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종합무역 상사 사니까 일본에 따라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그러게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은 뭐 지금 7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좀 매크로 지표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2년물 금리도 저희가 지금 4.9%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할인율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될 수밖에 없죠. 말이 헛나왔네요. 생각과 입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맛있는 걸 먹어줘야죠. 이게 당이 당이. 부족한 때예요. 네. 당이 부족한데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괜찮으시죠? 그럼요. 네네. 저희가 또 CPI 얘기를 아까 하긴 했는데 한 음. 5.1%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 코어 CPI 경우 그렇다라고 예상을 주셨는데 혹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상치보다?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네. 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값에 대한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사실 7월 달에 나오는 6월 CPI보다는 8월 달이라든지 9월 달에 나올 이제 그 7월 달, 8월 달 CPI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안한 구간은 사실 8월달, 9월달로 좀 미뤄두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7월 F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 CPI 데이터가 3분기 중으로 코어 쪽이 기여도가 좀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8월달에 그 잭슨홀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조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파월이 매파적으로 네. 변신을 하면서 조정 네. 폭을 네. 크게 받았는데 올해 잭슨홀에 연도는 못 가게 만들어야죠. 못 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제 슬슬 동조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분위기에. 네, 이재선 맞아요. 의원님도. 네.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오히려 가서 네. 만약에 작년과 달리 네.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제 근원 물가도 조금씩 잡혀지고 있다라고 예. 이제 반대급부로 시장이 이제 해석했던 그간 매파적인 성향보다 네.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기대를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세게 발언했는데 이제 중앙은행 총재회니까 가긴 갈 텐데 그동안 네. 뭐 유럽에 가서도 네, 뭐 격려나 하시지 남의 집에 가서 계속 매파적으로 갔는데 8월에 가서 네. 이제는 완화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세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네. 8월 CPI가 결국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셨잖아요. 사실 한 달 차인데 이렇게 중요도가 좀 달라진 이유가 뭘지 그리고 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가 8월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집값이 굉장히 빨리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의 폭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코어 CPI의 절대적인 수치가 3분기 중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누르기 위해서 보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 스탠스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Q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자. 네. 네. 결국 코어가 내려와야 돼요, 그죠? 뭐 네. 헤드라인은 지금 4%, PC는 막 3%인데 아직 코어가 5%니 그죠? 이게 4% 초반, 3% 들어가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그 3% 네. 떨어지는 구간이 사실 4분기 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 그러니까요. 멀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돌아서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나왔습니다. 53.9, 5개월 만에 최저치. 물론 차이신은 조금 이제 덜 알아주는 이런 쪽이긴 한데 중국도 지표가 계속 안 좋네요. 네, 맞아요. 예. 저희가 그 직전 단계에서 또 제조 PMI도 나왔었는데 예. 뭐 50포인트 이상 수준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전월 네. 대비 떨어진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국면이긴 한데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그 추세로 들어서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지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머징 증시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 달부터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7, 8월 중에서 추가적으로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하드 데이터로 반영되는 시점부터 조금 좋아질 거다. 이머징 증시에 대한 그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1분기 정도 후행해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PPI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시점, 또 PMI가 본격적으로 50선을 유지를 하되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저는 이제 뭐 늦여름 내지는 초가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국가들을 좀 천천히 살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3분기 이제 말 정도 돼서는 또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순매수 규모 추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봤을 때는 좀 오늘 이 중국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를 보고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하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지표 발표로 인한 국내 증시의 영향력은 그럼 크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순매수 기조를 별로 한거 없죠, 사실. 예, 예. 유지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6월 이제 중순부터 보면은 이 매수 강도도 굉장히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사는 종목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네, 되는 네. 시기가 저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중국 얘기도 해봤는데 일본이랑 인도 증시, 특히 저는 인도가 되게 참신했거든요. 인도 증시가 잘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일본과 인도에서 찾을 수 있는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인도 증시가 도대체 왜 인도 이렇게 잘 핫하죠. 가고 네. 있는 건지. 아니, 성장하니까 인구가 얼마인데 중국보다 맞아요. 인도 네. 인구가 더 많아요 지금. 나가서 맞아요. 예.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도 중국은 피크아웃하고 있는데 네. 인도는 네.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볼 때 가장 그냥 결정적인 요인은 성장률이 얼마나 잘 나오냐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지금 뭐 5% 성장률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인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올해 성장률도 이제 6% 후반대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냥 인도 증시를 약간 통째로 그냥 사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EPS 추정치를 보자면요.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익이 굉장히 이제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펀디멘탈이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성장률을 그만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인도 증시의 특징보다는 일본 증시의 특징을 빗대서 좀 업종별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저는 7월 증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을 굉장히 일본을 좋게 보는 그렇죠.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당 많이 주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핏이 일본 맞아요. 상사를 이제 사는 이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원자재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도 있겠지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조금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는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간 배당이라든지 연말 배당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일제 실적 영향력이 2분기 때 조금 확대되는 업종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료에다가 일본이랑 또 인도 얘기도 쓰셨구나. 네. 네. 근데 인도는 성장하긴 하는데 투자가 좀 까다로운 쉽지는 않은 거고요. 네. 그 인도 출장 한번 갔다 오셔야죠.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요즘에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인도가 네. 앵커님 대세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또 네. 지하철 타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네, 네. 인도가 이런데 증시가 잘 간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맞아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인도를 많이 맞아요,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제가 타지마을 갔다 왔잖아요. 그 아름다운 타지마을의 그 건축물을 그 샤자한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네. 그거를 만들고 나서 거기 그 석공들을 데려다 다 좀 방송에 죄송하지만 손을 다 잘랐대잖아요. 이런 작품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슬픈 역사가 항상 있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짐도 나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7월 얘기, 네. 7월장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상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종목 장세 좀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7월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업종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영향력이 확대되는 업종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분기 때 반도체의 이익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온전히 저희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적자를 이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저희가 이제 수출 데이터 이제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뭐 최근에는 기계, 상사 이런 쪽이 이익이 절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배당 수익률도 저번 달부터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방어력을 좀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업별로 보자면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또 다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그렇죠. 이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성과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자면 관련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업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7월의 단어는 어쨌든 방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익이 네. 담보되는 그런 그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서 가자는 말씀으로 이재선 위원님과 말씀을 마치겠고요. 네.
가도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네. 마지막 영역 맡겨주시고 얼른 네. 두 분 퇴근해 보세요. 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